오늘의 이슈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에 이사님께서는 좀 집중을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예고를 드리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이제 저도 궁금하고 네. 흥미롭고 또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신데 네. 오늘 어떤 이슈 좀 주목을 해볼까요, 이사님? 우리가 오늘의 이슈는 상반기 주도주를 가늠해 보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이게 뭔가 이게 주도주가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지수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단하는 건 필요하진 않아요. 보이는 대로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그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우리 새로운 연도가 바뀌었을 때 주도주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대기업의 투자 단행 부분과 사업 계획 발표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해가 되었을 때 삼성 같은 경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했었죠. 그러면서 로봇주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고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점이 이게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단순 테마로 치부되어서 밀리는가라는 측면인데요. 미국으로 가보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로봇과 자율주행, 우주항공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최적화를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상용화, 대중에 대한 침투를 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와중에 3분기 실적에 때마침 옵티머스를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단가로 구현을 해냈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차량의 한 대 가격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이 구현되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대중에 침투할 수 있는 가격까지 이제는 단가를 낮췄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뭘까요? 규제 같은 경우가 철폐되는 단계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승부를 건 겁니다. 트럼프냐 아니면 다른 진영이냐 트럼프의 라고 했는데 네. 몰빵을 했죠. 맞아요. 네, 100%. 승부를 네. 띈 거죠. 뭐 사업도 워낙 사업 수단이 대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삶에 대해서도 되게 그 진취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 대선에 대해서 하나의 베팅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는 해당 산업에 대해서 규제가 하나씩 철폐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쪽 테마 보시는 거예요? 로봇 쪽이라?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같이. 주도주의 형태를 띌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네. 이제 시장의 규제가 철폐되는 상황 속에서 각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응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부터 바라볼 거는 이게 시장에서 상용화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시장에 이제 각 기업들 같은 경우가 모두 내놓는다는 상황이고 우주항공은 이제 예년에는 공공적인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 중심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뭐 몇몇 기업은 미국과 협업을 해서 뭐 탐사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조선업에서 우리가 봤듯이 미국과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좀 달라지죠. 그다음에 하나 남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서 시장 일각에서 고려가 된 거는 과연 보험에 대한 이슈가 운전자에게, 차량에게, 소프트웨어에게 어디로 가느냐 뭐 이 측면이었는데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마련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네. 이 또한 상용화가 가능한 상황인데 주가가 본 시세가 날 때는 어떤 때냐고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 승용차 시장 속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침투가 한 5% 정도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우주항공은 자기 알아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 또한 일반 승용차 대비해서 이 자율주행차가 5에서 10% 초기 침투가 나타났을 땐 그때는 이제 해당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실적이 찍혀 나오기 실적 나오고. 시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2배 올랐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10배짜리 종목도 나올 수 나오게 있다는.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과거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새롭게 생겨났을 때, 그 다음에 또는 새로운 기술이 생겨났을 때 있었던 현상이다 보니까 이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또한 반복될 수 있기에 우리가 그러면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실적이 실제로 잡힐 수 있는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사님 오늘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텐베거의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일까요, 이사님? 아, 약간은 부족하긴 약간 한데요. 부족합니까? 네, 이뭐 상황이 돌아가는 걸 좀 네, 보는 것으로. 보긴 봐야 되지만 네.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우주항공 네. 쪽의 세트레가이를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약간 자신감이 있었어야 되는데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갑자기 너무 네. 자신감이 없으셔서 네. 살짝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살짝 그래도 네. 빼겠습니다. 예, 살짝 빼고 돌아가는 거 한번 보는 것으로. 네, 예. 보수적으로 봅시다. 네. 이게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은 막 변동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쪽의 프로젝트에서 이제 사기업 쪽의 프로젝트가 우주항공 쪽으로 전환이 되는데 아르티메데스라는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2025년대 이후까지 밀린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 프로젝트를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가 미국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 모멘텀이 하나 존재를 하고 그러면 우주항공 쪽은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작은 기업 같은 경우가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라고 흑자가 할 수 날까요? 있는데 그런 예. 생각들. 근데 네. 하나그룹에 오. 이제 편입이 되면서 수직 계열화가 된 거죠. 오. 각 부서에서 하나 시스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본체 같은 경우를 만드는데 이제는 탐사 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편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매출에 대한 부분도 더 증대가 되게 됩니다. 공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이 됨에 따라서 꿈과 희망이 좀 쌓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좀 자신감 있게 소개를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하나그룹 안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실제로 실적 가시화 연도나 그런 개월은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보실까요? 지금은 실적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런데 네. 캐파 같은 경우가 그 들어가서? 우주 본체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증설을 단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게 증설을 단행하더라도 한 2기, 3기 정도만 만들 수 있어요, 연간. 그러면 딱 실적이 한정적인데 이제는 아까 짚고 갔던 것처럼 위성에 대한 부분을 자체 발사하는 그 계획이 있다 보니까요. 위성을 발사하면 그에 해당하는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찍어서 이걸 가지고 와서 다시 되팔 수도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 위성 같은 경우가 또 자율주행 같은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되면은 데이터 학습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약간 구독형의 스타일까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 실적에 대한 증대는 올해가 이제 뭐 초입 단계로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시장을 가지고 갈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실까요? 네, 이사님 이 괜찮아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짧게 접근을 하기보다 좀 더 길게? 긴 호흡을 가지고 우주항공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관찰하면 또 그게 우리에게는 뭐 투자에게는 또 흥미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